K코인의 현재 상황 차트로 점검해 보시죠. 15번째 시간 모스코인입니다. IM머니 카톡 오픈 채팅방을 개설했습니다. 영상 하단의 더보기를 눌러 확인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4월 11일 지금 K코인은 오늘 15번째 시간입니다. 모스코인 MOC 티커는 MOC입니다. 업비트 거래소 기준이고요. 모스코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스코인 같은 경우에 모스랜드 메타버스에서 사용되는 암호화폐이다. 모스코인의 화폐에 다니는 MOC 루니버스 기반의 토큰이다. 루니버스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루니버스는 바로 업비트 두나무 산하 블록체인 개발업체 람다 256에서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는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여기서 토큰을 생성을 한 겁니다. 내용을 이어가면 모스랜드는 일단 현실과 가상세계를 잇는 블록체인 기반 메타버스 프로젝트입니다. 메타버스. 그래서 이 디지털 자산, NFT 자산과 엔터프라이즈 서비스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모스코인을 통합된 경제순환 구조를 추구한다. 이런 부분들로 나와 있습니다. 모스코인의 어드바이저로 호빗 거래소 공동 창업자인 김진아 이사, 카카오 자회사인 그라운드X의 한재선 대표 등이 있다. 이런 부분들로 이해되고요. 여기가 주로 이제 그 모스랜드에서 사용되는 암호화폐니까 모스랜드가 그럼 뭐 하는 데냐? 여기 일단 블록체인 기반의 메타버스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지속적으로 출시하며 실사용 사례들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런 부분들로 얘기 드리고 있고요. 여기에서 그래서 메타버스 나오면 보통 메타버스에서 사용되는 토큰 나오고요. 토큰 나오고 그 다음이 NFT 나오죠. 이런 부분들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스랜드 기반의 블록체인 기반의 플랫폼이 될 것이고 모스랜드의 자신들은 플랫폼 위에 작동하게 될 것이다. 이런 가상 부동산 생태계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다. 디센트럴랜드 마나하고 비슷한 영역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위치 기반 서비스도 일단 제공하고 있다는 부분들, 이 부분들은 활용 범위가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활용 범위가 좀 있어서 여기에서 모스랜드 내에서의 GPS 기능을 이용을 하는 부분들, 이게 이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랑 이런 부분들과 폰으로 모바일 기기로 통한 연동,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려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에 쓰이고 있다. 그리고 P2P 광고 플랫폼으로도 활용한다. 그런 부분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스코인의 부분들이 루니버스의 토큰, 그리고 여기 게임 외 취득 혹은 암호화폐 거래소 이용해서 어떤가 게임 내 인앱 결제, 광고 참여, 광고 플랫폼을 통해서 광고 참여하든가 부동산 판매를 통해서 모스코인을 얻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잠시 얘기했지만 디센트럴랜드랑 비슷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모스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난 22년도 12월에 나왔던 좀 부정적인 이슈가 있습니다. 2022년 12월 4일에 나왔던 기사에 보면 경영권 분재 이런 부분들이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더 고려를 하고 접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부분만 체크하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이슈에 대해서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리얼리티 리플렉션, 개발 쪽 부분들, 모스랜드 개발 쪽과 이걸 통한 재단 간의 서로 간의 이렇게 소유권 주장에 대한 부분들, 이걸로 지금 다툼이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이게 정리가 됐는지 여부는 이후 기사가 없었으니까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찾지 못하면 법정 공방으로 확대될 전망이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매매를 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리스크입니다. 큰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마냥 추천한다, 만다, 이 부분으로 얘기 드리긴 힘듭니다. 이런 부분들이 차트적으로 나왔던 내용들에서 주의를 해야 되는 요소다. 주의를 해야 되는 요소다라는 것은 명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차트는 업비트 일봉 차트 기준으로 체크가 됩니다. 이후에 전체 차트의 모습은 2021년도 상반기의 움직임과 하반기의 움직임에서 모든 내용을 커버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트적인 패턴으로는 좋다, 5점을 줄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온 조정들이 추가 조정으로 이어지는 모습이고 이후에 움직임에서 저는 지금 이 부분들이 어떻게 해석할 건지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셔야 되겠다 정도로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 경영권 분쟁에 대한 요소하고 연결해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뭐 해소해서 나가는지는 차트적인 내용들을 보고 난 뒤에 얘기를 하셔야 되겠죠. 자, 앞에 체크됐던 값들을 보면 자, 여기에 21년도 1번 파동에서 형성됐던 그 구간 끝을 하방 이탈하고 난 뒤에 나온 움직임들은 21년도 상반기에 체크됐던 값들을 모두 만족했습니다. 종가를 확보하면서 모두 만족을 했어요. 그리고 자, 2번 파동 하반기에 나왔던 움직임에서 보면 여기 구간 끝으로 하방 이탈하고 난 뒤에는 여기에 대한 공략을 못했습니다. 못한 부분들이 좀 애매해요. 이 부분들이 지금 못한 상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공략 과정은 열어두고 있다. 열어두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공략 여부는 274원 위에 올라와서 확정적인 움직임을 지속할 때 여기에 대한 공략 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체크를 해봐야 되겠다. 여기에는 일단 급락이 전개됐어요. 급락이 진행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는 저항, 여기는 돌파 가능성을 볼 수 있지만 저항이 다 잡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공략이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여기는 강한 매도 매물대로 움직일 가능성을 염두에 둡니다.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후의 움직임들은 보게 되면 여기 21년도 하방 이탈하고 구간 끝을 이탈하고 난 뒤에 여기 21년도 구간급 152원도 하방 이탈했습니다. 이때가 5월입니다. 5월 22년도 5월입니다. 그리고 구간 이탈까지 이어졌다가 23년도에 반등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의 움직임으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값들은 좀 옮겨놓고 얘기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22년도 차트 구간을 보게 되면 22년도 여기 구간 끝을 하방 이탈하고 여기 5월달에 체크된 값들은 중요가 156원, 141원, 그리고 204원 있고요. 자, 여기에 21년도 일본 파동의 값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152원 위에 올라와야지 여기에 대한 공략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여기에서 확정적 지지 여부를 살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차트들은 22년도의 차트들을 보면 중요값들에 대한 부분들은 공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구간 끝 152원도 지속적으로 공략이 이루어진 거고요. 여기는 구간 끝 204원은 한 번 됐기 때문에 여기는 저항으로 작용을 하겠죠. 저항으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152원에 안정적인 안착이 이루어지면 추가 상승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245원, 270원 이렇게 공략할 수 있는 구간으로 열리는 모습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공략이 그럼 2023년도에서 나오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여기 차트를 당겨서 보시게 되면 지난 움직임을 보면은 지난 11월 달에 추가 하락이 나왔죠. 그러면서 하단 변곡 여기 98원에 대한 추가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 아래로 내려왔고요. 여기에서 보면 매수 거래량들이 계속 붙었어요. 누적 거래량으로 보기에는 좀 애매한 이제 양봉 거래량이 이렇게 크게 한 캔들에 뭉쳐있는 매수 거래량들이 잡혔습니다. 이건 확인이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확인되고 있고 이후에 2023년도의 움직임을 같이 살펴보면요. 여기에 구간만 보게 되면 86.8원 11월 달에 작년 11월입니다. 86.8원 그리고 94.6원 그리고 108원 구간 이탈 115원이 있습니다. 여기는 체크가 안 돼 있으니까 돌파 현상을 보는 거죠. 여기는 여러 차례 두들겼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량들이 충분히 들어와 있으면 차트의 중요값들에 대한 확인들을 하면서 가는 게 나오겠죠. 그런 부분들을 같이 체크하는 겁니다. 이때의 움직임들을 보게 되면 86.8원에 음봉 종가 지지가 깨진 상태에서 밀어 올렸습니다. 한 번, 두 번 하고 나서 밀어 올렸고요. 그리고 94.6원도 여기서는 지지가 깨졌는데 이때 공략하고 난 뒤에 나온 지지에서는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를 94.6원에서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움직임은 1월 달에 체크되어 있는 구간 끝값 그리고 중요값 그리고 상단 변곡에 대한 부분들로 같이 살펴봤을 때 94.1원 중요값에 대한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까지 같이 이루어졌고요. 이 앞 구간에서는 여기 90.6원
대한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모스코인의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를 받았던 자리는 94.1원, 94.6원, 그리고 90.6원. 이렇게 세 값을 지지를 확정을 시켜 놓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구간 끝으로는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강한 상승이 나왔어요. 상단 변곡에 대한 지지 테스트가 없이 200평을 바로 돌파를 하면서 추가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추가 상승 부분들을 이제 살펴보게 되면요. 자, 이렇게 표시를 하는 이유는 구간이 중첩될 때 어디를 추종하는 움직임으로 이어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겁니다. 여기에 움직임을 지속해서 보게 되면요. 이때의 반등이 전개되고 난 뒤의 움직임이 1월 상단 변곡 103원을 기준으로 한 되돌림 상승을 본다면 5월의 중요가 141원, 그리고 요 두 번째 파동의 구간 끝인 165.9원, 5.9원에 대한 종가 확보 여부를 살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구간은 여기 하단 변곡 98원에 대한 지지 여부와 같이 살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가격 라벨을 봐서 여기를 보게 되면 97.9원이죠. 97.9원입니다. 여기에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를 하지 않고 갔어요.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를 하지 않고 그냥 밀어 올려버렸어요. 밀어 올려버린 겁니다. 그러면 여기로 다시 올 개연성을 염두에 두고 보는 거죠. 상단 변곡점도 그냥 밀어 올려버렸기 때문에 여기도 지지 테스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보는 겁니다. 이 움직임이 전체 움직임에서 구간 값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같이 살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근데 이때의 움직임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때의 움직임에 상승이 나오면 무조건 좋겠지만 이때의 움직임이 좀 과도하게 나왔다는 거예요. 과도하게 나온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겁니다. 자, 이때의 움직임이 사실상 여기 1월 상단 변곡 여기 103원을 기준으로 한 되돌림 상승으로 봤을 때 4.618, 4.618에 대한, 그리고 여기 강세 포인트에 대한 부분들까지 그냥 한 번에 그냥 조져버렸어요. 속된 말로 그냥 조져버린 겁니다. 그냥 싹 훑어버리고 올라가 버렸어요. 그리고 추가 상승이 나오고는 조정이 나온 상태입니다. 이렇게 지지 테스트 없이 급등이 나오면은 결국에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지지 테스트 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렇게 급등이 나올 때는 무조건 대응을 해야 되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쯤에서 대응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여기 중요한 값들, 여기 매물대가 걸려 있을 거니까 여기 값을 만족했을 때는 여기 구간 끝도 만족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차트에 나와 있는 값으로 치면 이미 여기 구간 끝들에 대해서 종가를 확보했으니까 좋은 거예요. 좋긴 해요. 좋긴 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여기도 저항을 받아야 되는 자리인데 그냥 돌파를 해버렸거든요.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움직임을 보면 여기 구간을 그냥 다 훑어버렸어요. 훑어버렸기 때문에 다음에 움직임이 나온다면 여기도 돌파 견성을 보고요. 여기도 돌파 견성을 보고 여기도 돌파 견성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돌파 견성을 다 같이 살필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여기가 저항이 되겠죠. 여기가 종가 확보되어 있는 여기 강세 포인트, 여기가 지금 단기적으로는 저항이 될 견성을 염두에 두고 보는 겁니다. 추가 움직임이 나온다면 여기 돌파하는 움직임으로 전개돼야 되겠죠. 그래서 모스코인에서 앞에도 얘기 드렸지만 추가 상승을 위한 중요 포인트는 여기 2021년 1번 파동의 구간급가 152원 위에 앉는지 여부하고 21년도 하반기 때 형성됐던 구간끝 파동이 두 번째 파동의 구간끝값 274원 위로 올라가는지 여부를 살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중간의 값들은 다 만족을 해버렸어요. 종가로 다 만족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 구간이 커졌으니까 이 구간을 그러면 회복하는 움직임이 전개될 건지 여부를 살펴야 되죠. 근데 자, 여기가 너무 급락이 나온 거예요. 여기에서 실제로 추가로 이 모스코인에서 추가 상승으로 잡으려고 했으면 여기서 대략 정리를 해서 박스권을 이 구간에서 만들어서 이 3월의 값들을 여기 구간에 형성을 시켰어야 해요. 그래야지 지지 테스트 하는 과정에서 추가 상승을 하든 추가 하락을 하든 할 때 5월의 구간에 대한 지지 테스트 여부를 같이 살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5월의 중요값 아래로 그냥 다 밀어서 내려와 버렸어요. 이게 지금 조금 애매하거나 좀 약간 이거는 투자를 추천하기가 애매한 상황인 거예요.
이런 경우는. 그래서 이 움직임에서는 여기 위로 올라와야지만 돼요. 152원에 올라와서 여기에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를 유지한 상태에서 추가 상승의 모습을 보여줄 때 매매를 잡을 수 있고, 이때는 여기가 강한 저항이 될 거예요. 193원. 이 193원과 구간 끝값 204원이 저항으로 동작할 가능성이 일단은 크다. 왜냐하면 여기에 강한 매도 캔들이 크게 형성돼서 내려와 버렸어요. 그래서 이 두 구간이 강한 매도 매물대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매도 매물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결국에는 강세 포인트 여기서부터 중요가 156원에 대한 부분들이 강한 매도 매물대 형태가 잡혀 있는 거고요. 여기에 절반 위로 올라가는 게 뭐 여기 3월의 강세 포인트에 대한 부분이 될 걸로 봐요. 그래서 여기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는 바에는 사실은 모스코인은 조금 더 보셔야 된다. 보셔야 된다. 이 부분들이 제가 앞에 좀 부정적인 이슈긴 하지만 경영권 분쟁에 대한 내용들을 언급을 드렸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결국에는 작년에 12월 달 부분에 나왔던 기사이기도 하지만 이 움직임에서 이 매도 거래량 여기를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난 다음에 재차 지지 테스트가 나올 때 그때 모스코인은 좀 더 보셔야 될 것 같다. 냉정하게. 지금은 모스코인이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을 때는 매도 거래량이 나올 것 같다. 매도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나올 것 같다. 왜냐하면 이때 매도 거래량을 케어를 하려고 하면 적어도 여기를 공략을 해야 되고 여기에서 매수 부분들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 부분을 케어를 해줘야 돼요. 그런 뒤에 나오는 조정 구간에서는 매수 타점으로 접근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이때의 매수 거래량이 터져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때 매도 걸렸던 부분들에 대한 매도 물량을 해소하는 움직임이 한번 나오고 난 다음에 눌림이 나올 때 그때 타점을 잡는 게 모스코인은 조금 안정적인 투자에 접근이 되지 않겠는가 같고요. 지금 현재의 움직임은 좀 리스크가 있다. 이때의 움직임에서는 지지 여부를 살필 때 모스코인의 현재의 지지 여부를 살필 때 저기 지금 현재 156원 아래로 내려왔고요. 141원 아래로 지금 지지가 깨져 있는 상태고 여기는 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터치를 못하고 있어요. 물론 터치를 못하니까 돌파 움직임이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염두에 두고 있지만 이 움직임이 여기 매도 매물대를 해소하는 움직임이 한번 나오고 난 다음에 눌림이 여기나 156원이나 141원을 지지를 받는지를 봐야 되겠죠. 이때에 3월 달에 이 구간에서 형성된 지지 라인도 지금 하방 쪽으로 다 몰려 있어요. 밑으로 절반 밑으로 지금 다 형성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가 149원 여기 한 번 공략이 됐죠. 지금 현재 또 공략이 됐고 한 번, 두 번이니까 지금은 지지 테스트 관점으로 모스코인은 좀 더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정도 봅니다. 거기서 지금 현재 136원에 대한 부분은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가 지금 나와 있는 모습이라서 138원이 지지받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봐야 되겠죠. 여기서 141원의 지지 여부도 같이 살피는 겁니다. 현재 음봉은 141원에 대해서 확정적 음봉 종가에 대한 꼬리로 지금 계속 눌림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눌림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 매수를 잡는다면은 위로 올라가는 부분들이 149원 위에 올라가고 156원 위에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193원이 저항이 되겠죠. 저항이 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여기를 돌파하는지 여부, 여기 위에 종가를 확보하고 재차 지지 5월의 구간 끝에 대한 종가를 다시 확보하고 난 다음에 156원과 141원에 대한 눌림이 나올 때 모스코인은 접근을 해봐도 무방하지 않겠는가 라고 볼 수 있어요. 이 구간은 리스크가 제 관점에서는 리스크가 크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재 모스코인에서 추가 상승의 움직임이 전개가 된다면, 왜냐하면 여기 지지를 받은 모습, 여기도 지지를 받는 모습이 나오면은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어요. 이 경우에 저항이 여기서 저항이 잡힐 거고 여기서 저항이 잡히고, 자 여기 밑에 있으면 지지 테스트 관점, 위로 올라가면 추가 상승 관점이죠. 근데 여기에 확정적인 지지를 받으려고 하면 여기 종가는 확보했는데 한 번 더 시도가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꼬리든 뭐든 그렇게 뒤에 여기에서 지지 움직임이 나오면은 여기를 한번 케어를 한 것 같다. 매도 물량에 대한 케어를 하고 난 다음에 나오는 눌림이니까 이때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도 무방할 거다. 근데 지금은 이후의 움직임보다는 이때의 움직임이 여기 202평에 대한 지지 테스트 11월의 구간 끝이죠.
여기에 대한 지지 테스트 과정, 그리고 1월에 상단 변곡 103원에 대한 지지 테스트, 3월에 구간 끝에 대한 지지 테스트 여부까지 같이 좀 봐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현재는 여기 11월에 구간끝 115원에 대한 양봉의 꼬리 터치하고 나오는 반등입니다.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움직임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여기에 매도 물량 거래가 많이 터진 부분들을 케어하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이 좀 제한적인 움직임일 것이다. 앞구간에서 이미 가야 될 구간에 대해서 이미 다 훑어버렸어요. 훑어버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케어 움직임이 제한적으로 나온 다음에 눌림이 형성이 될 때 그때는 모스코인을 접근해도 무방하지 않겠는가. 이때 매도 물량이 너무 큰 게 앞에 있는 내용을 압도하는 내용이죠. 이 부분들이 현재의 차트 움직임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지속적으로 주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절반 혹은 여기 193원 위로 올라가고 204원에 대한 흔적을 남기는 과정들에서 거래량이 터지는 움직임이 나오고 난 다음에 살펴보자 정도로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움직임이 추가 상승으로 간다면 알려드렸던 값들에는 대응을 하시면서 따라가시라 정도 얘기 드릴 수 있고요. 추가 조정이 나온다면은 현재 여기 지지 테스트 없이 갔고요. 하단 변곡 5월에 하단 변곡에 대한 지지 테스트 없이 갔으니까 이번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리고 1월에 상단 변곡, 왜냐면 구간 끝이기 때문에 여기도 염두에 둡니다. 그래서 100원 구간에 대한 지지 테스트까지 염두에 두고 봐야 되는 수가 있다. 이게 이 움직임과 여기에 3월에 지지 라인들이 위에가 아니라 아래에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염두에 둬야 된다. 그렇게 해서 모스코인은 이번 부분들보다는 다음 턴을 노리는 게 좀 더 낫지 않겠는가. 그 정도로 이거는 이제 제가 보는 차트 관점에서의 의견입니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스코인에 대해서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